안녕하세요. 김달란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정액 적립식 주식 투자 6회차 영상입니다. 제가 22년 1월 주식 매수 날짜는 1월 3일이고요. 1월 3일 날 이번 달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주식 잔고를 보면 수익률이 5.35%입니다. 오늘 날짜는 1월 10일인데요. 1월 첫째 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일주일간 5%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가 약 2.12% 정도 하락을 해서 오늘 저의 적립식 계좌는 마이너스 0.62%입니다. 보통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대출 이자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 계좌의 모든 ETF 종목들이 조금씩 하락을 했지만, 제 계좌의 마이너스의 가장 주된 원인은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2차 전지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점 대비해서 차이나 전기차는 29%가량, 그리고 글로벌 리튬 2차 전지는 19% 정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계좌 전체적인 상태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ETF를 보면은 1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인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소재 부품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고, 또 중국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이 전기차와 관련된 회사들을 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는 앞으로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매수를 더 하고 있는데요. 작년 1월에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주식이 꾸준히 상승을 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남겨두지 않고 제가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했었는데, 작년 1년을 제가 뒤돌아보니 3에서 5% 하락은 자주 있고, 또 이렇게 10% 하락도 1년에 세네 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변동성이 심한 주식장이 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해요. 물론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한 것도 사실 항상 맞지는 않거든요.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리고, 그리고 많은 증권회사 또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새로운 해가 되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투자 회사들도 다 서로 그런 관점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조급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주식을 사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그 주식 상승 흐름에 내가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조급함 때문에 여유 자금을 남겨두지 않고 대부분 주식을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10% 이상 빠질 때는, 또 여유 자금이 없었을 때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질 때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남겨두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가 될 수도 있고 또 15%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어떤 일정 금액은 매수를 하지만, 또 전체 투자 금액의 뭐 10%라든지 또 뭐 20%라든지 그렇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어, 또 이렇게 주식이 하락할 때 조금 더 매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에는 차이나 전기차 ETF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조금 시작한 분이라면 누구나 이 차이나 전기차 ETF에 관련된 영상들 또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많이 상승을 했던 것만큼 다른 ETF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나 전기차는 2020년, 재작년이 됐죠. 그래서 12월 8일에, 그래서 지금은 22년 1월이니까 그래도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1년 하고 한 달 정도 됐었는데, 그때 10,000원으로 상장해서 2021년 2월 17일에 14,000원까지 올랐어요. 한 달 만에 40%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또 2월부터 한 5월까지 이 오른 금액을 다 까먹고 10,000원대까지 최저로 9,800원 정도까지 장중에 그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급속하게 빠지다가 다시 그 다음부터 5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7월까지 17,000원대로 거침없이 오르고, 그 다음에도 약간의 변동성을 거쳐서 11월에는 27,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11월 달 그 초부터 지금 12일, 그러니까 2달간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서 오늘이 1월 10일 날짜로 16,21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30% 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올 1월부터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2만 원대까지 막 오르니까, 거침없이 오르니까 정말 16,000원대로 다시는 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주식 시장은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비전문가이고 사실 주린이죠. 그래서 제가 예측한다는 자체가 참 우스운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주식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고 또 주식을 또 직업으로 접하는 분들도 이 주식값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을 어,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처럼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 오히려 가격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돈이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좋은 주식을 들고 있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많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6,000원대로 내려올까, 16,000원대에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16,000원대까지 내려왔고, 또 모르죠. 또 1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또 14,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16,000원에서 반등을 해서 또 17,000원, 8,000원, 9,000원, 또 2만 원대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16,000원 가격이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여유 자금은 없지만 저도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것 같은가요? 적어질 것 같은가요? 그죠? 요즘 뉴스만 봐도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지금 앞다퉈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조만간에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도 금지하겠다고 유럽에서는 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진짜 내연기관 관련된 자동차들은 이제 하얀길이고,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주가들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냈던 그런 그 회사들도 어, 앞다퉈서 전기차를 지금 만들어내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주가가 또 하락했을 때 또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선택한 주식에 대한 공부를 기반으로 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는 ETF 치고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싫고 그렇지만 주식은 투자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이나 전기차
같은 ETF보다는 이거를 이제 어떤 테마, 전기차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테마 ETF라고 하는데, 이런 거보다는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를 매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차이나 전기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제 계좌 같은 경우에도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ETF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플러스 상태입니다. 물론 어 약간의 이제 하락은 있었지만, 뭐 S&P 500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테크 탑10이라든지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 그런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이 종목들이 조금 더 빠진 상태이죠. 하지만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만 지금 마이너스 상태이고, 나머지는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한 종목에만 몰빵이라고 하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이 굉장히 작년에 이제 11월까지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 어떤 이슈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굉장히 뭐 30%, 25%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을 때는 내가 여기에 좀 더 많이 살 걸.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차이나 전기차와 전기차에 뭐 이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뭐 40, 60까지 갔었거든요. 60% 수익률까지 가니까 내가 좀 더 샀으면 더 많은 수익률을 봤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어, 뭐 25%, 30% 정도 빠져버리니까 차이나 전기차와 또 글로벌 리튬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 두 ETF로 인해서 또 전체가 자산이 마이너스가 또 되겠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는 오르고 또 내리는 등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종목이 하락을 하면 또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해 주면 올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로 가져가라고 하는 말이 또 분산 투자의 의미인 거죠. 또 ETF 자체가 또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개념이지만, ETF도 한 종목이 아닌 5개에서 8개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ETF 종목들도 대부분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도 올해에는 분산 투자 개념으로 달러나 또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제가 공부한 또 수준 내에서 또 정보 내에서 또 여러분에게 또 다음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